많은 분들이 팩트 체크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해수를 내보내는데 한쪽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대고 있는데 다른 쪽은 과학적 증거 없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니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가짜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경제단판의 곽수정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은 분들이 팩트 체크 이런 말씀을 하는데 팩트는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팩트 체크를 놓고 가짜다 진짜다 이런 양극단 익스트림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이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는가에 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과학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느냐? 후쿠시마 원전이 이 폐수를 내보내는데 이게 지금 오염수다, 아니다, 오염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른 말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쪽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대고 있는데 다른 쪽은 과학적 증거 없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니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가짜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을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 말씀을 들으면 학자들이 추구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장정욱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내용을 들으셔서 무엇이 과학적인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또 공평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장정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알프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알프스가 국제 공인된 필터인지 도대체 알프스 산에 가서 눈을 뜯어서 만드는 건지 어떻게 됐길래 알프스라고 하는 겁니까? 알프스는 영어로 Advanced Liquid System인데 이것은 일본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Advanced 하는 것은 무슨 기존의 장치가 있어서 그거를 개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일반적인 정수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개량했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워낙 그 사고 많이 났습니다. 현재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처음에 도쿄 전력이 도시바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던 이것이 가동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약간 그 수준을 올렸다. 이것도 그 도쿄 전력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돈을 내어서 가장 최신의 그 기술을 집약시킨 그런 걸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체 도쿄 전력이 도시바라든지 일본의 산업에 의뢰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그 기구가 기술을 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여태까지 추진파 IAEA라든지 원자력은 사고 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더 질문을 추가드리면 그 필터링 시스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정수기도 모든 오염수를 다 제거할 수가 없듯이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필터를 지나고 나면 삼중수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지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원래 그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도쿄 전력이 의식을 했던 것은 약 1000헥종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0개 핵종. 그런데 반감기가 순간적으로 또 있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라 하시면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 기간입니다. 그 원소는 다 안정이 될 때까지 붕괴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각 원소마다 몇십만 년도 있을 수가 있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겨우 한 10년 정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었다가 일본 정부가 알프스를 도입하면서
얻어냈던 것이 제가 좀 쓰시죠. 62 핵종하고 삼중수소 이것이 그 63 핵종이죠. 이 중에서 이 삼중수소는 화학적인 성격이 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빠져나가 버리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제거를 할 수 없다. 나머지 62 핵종은 제거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배출을 할 수 있는 각 원소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조금 낮췄다는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치 국내에서는 제거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고 63 핵종인데 이 중에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탄소 14인데요. 탄소 14는 2020년도, 2020년도에 일본의 언론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쿄 전력이 제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이 되고 나서 신문사가 폭로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금부터는 C14까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3 플러스 1이 돼서 64 핵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삼중수소를 내보내는 그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1500 베크렐이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되어 있는데 이 오염수 안에 이것이 150이 있다. 그래 되면은 이것이 고시농도 전문 용어입니다만 뭐 비율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0.1이 됩니다. 각 원소가 있죠. 이런 걸 다 그렇게 계산해서 다 더해서 1 이하가 되면은 기준을 통과한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0.1인데 이거 기준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 낮아진 거 이것은 0.01이죠. 이런 거라든지 검출할 수 있는 기계의 기준 이하의 조금 미약한 부분을 좀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한 적이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시청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소라고 하면 요 안에 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할 때 그 원자력이라고 하면 요 전체 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요 안에 있는 핵이 분열을 해서 빵 터져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핵종을 하시는 건 요 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동위원소를 동위원소. 동위원소의 핵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핵 종류에 우리가 62가지, 6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0.1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63개 중에서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더하기를 했을 때 요 더하기를 하는 겁니까? 곱하기를 하는 겁니까?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0.1, 어떤 거는 0.2, 어떤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올 일이 없겠지만 어떤 거는 0.03 모든 걸 더했을 때 1이 되면 1보다 낮게 되면 요거를 이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요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국제 기준이 아니고 일본의 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이고 IAEA가 허락을 했으니까 국제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IAEA가 허락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본이 흘러내보내는 그 필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그 기준의 이하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 과정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농도가 높은 것이 내보내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금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준비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지지하지는 않는다. C14를 말씀하셨거든요. 탄소 14.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62가지 핵종 중에서
말씀하지 않은 중요한 삼중수소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루토늄도 있을 거고 또 요오드도 있을 거고요. 세슘도 있을 거고요. 스트론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62핵종 안에 사실은 중요한 게 있는지. 현재 29가지인데 그래도 제가 64핵종 중에서 삼중수소를 빼니까 63개인데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현재로 우리 인체 영역이 제일 큰 것이 세슘입니다. 동위원소가 많습니다만은 133, 137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13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부터 말썽입니다. 양을 많이 줄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베타선도 냅니다만은 감마선을 주로 많이 냅니다. 이것은 베타선입니다. 베타선인데 이 세슘은 우리 몸속에 칼륨처럼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많이 붙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스트론튬은 칼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뼈에 농축이 생선 뼈에 농축이 돼가지고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알파선, 베타선 막 나오니까 제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라디오 FM 주파수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도 있고 이게 전부 선입니다. 레이를 갖다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인체에 무해한 선이 있고 요 밑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로 말씀하시죠. 이것도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알파, 베타선이 무서운 거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음식은 조금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배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흡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아주 막대한 피폭을 받습니다. 플루토늄이 거의 피부를 못 뚫는다고 그랬는데 못 나오겠네요. 몸속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지점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슘과 스트론튬은 64종 안에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부각시키는 거는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 위험한 종이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63개에서 29개는 지금 아직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세슘은 또 특히 바닷물이라든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바닷물이 잘 안 녹아요. 뻘에 축적되겠네요. 축적되는데 이것도 그 바닷물의 그 pH 이다 조금 차가 납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이 2018년까지는 플루토늄에 대해서 그 검사를 했었어요.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 플루토늄은 자기들은 그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멀리 안 간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도 과거 미국이 핵실험했던 것이 날라와서 그 개풀 밑에 깊숙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주시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9개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방사성 물질이 토론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다른 그 핵종에 대해서는 이미 그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많이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설명이 전혀 안 오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문제는 특히 제가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삼중수소가 무해한가? 무해하다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럼 삼중수소가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는가 설명 한번 주시죠. 그럼. 이것은 제가 보고 공부를 했던 책에 의해서 제 전문은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한 100건 정도의 책과 그 2배 되는 논문을 보고서 제가 합리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이해한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이 정도면 아마 내가 누구에게도 비난을 안 받을 거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밖에서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외부 피폭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내부 피폭입니다.
내부 피폭인데요. 네. 자, 이것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에너지를 상실하는 그 거리가 막 길어도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천분의 1 예, 밀리미터라고 했죠. 예. 우리 머리가 이것이 약 한 4배, 1번 눌러 머리카락이 이거 한 4배 정도 됩니다. 네. 두꺼운 건 한번 10배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포의 크기가 5 내지 25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8 정도가 들어오면은 그 세포 하나의 전체 다 영향을 미치죠. 그 이상을 안 나가겠죠. 8 같으면 조금 벗어나는 게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리인데 이 삼중수소가 분解할 때 나오는 에너지 우리가 방사능을 거버내는 것이 최대가 18,000 전자볼트이고요. 평균으로 해서 5,700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포가 피부가 이렇게 DNA가 결합이 되는 핵끼리 붙어서 결합이 되는 그 결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가 세포에 뭐 DNA라고 그랬어요. DNA의 결합 에너지가 이온 결합이 있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포 조직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3이고 이것이 8 정도의 전자볼트입니다. 그것까지 잠깐만요, 교수님. 제가 설명 좀 더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왜 저 TV나 이런 걸 보시면 DNA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디가 있고, A, T, G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요런 결합, 요런 결합의 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 이 결합을 저희들이 5 내지 7로 봅니다. 5 내지 7로 보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있는데 삼중수소가 보통은 자연적인 것은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는 이것은 몸 전체에 평균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수가 우리가 H2O,H2O가 물이죠. H2O. 이것이 이제 삼중수소수가 되면은 H가 T로 바뀝니다. H2O가 됩니다. 자, 이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지금 초진파들은 7일에서 18일 정도 되면 삼중수소는 몸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소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줄어드는 것을 7 내지 18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의 지방, 피부, 지방, 단백질 이런 유기물이 산소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육할이 물인데 물속에 반드시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소를 똑같은 수소이기 때문에 치환해 버립니다. 그 비율이 나가는 중에서 초진파들은 3%, 이 몸에 들어온 물 중에서 3%는 OBT라고 초진파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몸속에 지방, 단백질 같은 유기물과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 결합을 하면은 40일 정도 몸속에 체류를 한다, 방광기가. 그거는 ICRP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국제방사선 방호협회. 전형적인 그 국제 핵마피아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일 정도니까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저설렁 방사성량에 대해서 피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연구를 한 결과 3%가 아니고 6% 정도가 이 유기결합형 OBT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물질로 바뀐다. 6%. 그리고 41일 동안 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550일까지 체류를 한다. 뭐 한 350일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속에 이 결합이 5 내지 7 정도로 OBT가 들어왔습니다.
5,700, 약 1,000배 될 정도의 힘이 이 세포의 결합을 두드리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그러면은 이 나선이 두 개가 다 잘려서 그 세포사가 되든지 또는 하나만 잘려서도 회복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중수소는 단기간에 피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걸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지금 설명 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또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 삼중수소가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가 5,700 에너지 볼트라고 합니다. 그걸 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내는 거죠.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포를 말할 때 보통 이제 삼중수소가 결합하는 그 형태가 우리 몸 자체가 두 가지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가 이온이고 하나가 공유 결합형이 있는데 요 세포 조직이 보통 내는 에너지 양이 3EB고 8EB가 정도 된다. 그 힘을 가지고 서로 결합이 네, 서로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와 버리면 들어와서 유기 결합형이 되었을 때 유기 결합형이 딱 돼 버리면 요 유기 결합형이 되면서 우리 세포가 3 내지 5EB를 내고 있는데 얘는 5,700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에너지로 뭉쳐져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3,5 에너지 볼트를 갖고 있는 걸 38인데 38, 보통 5 내지 7로 봅니다. 예, 뭐 하여튼 38. 그러면 이제 이게 끊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요 부분이 썩어 버리든지 아니면 요 부분이 뭐 납작하게 되든지 하여튼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 변형이 일어나는 기간을 보통 찬성하는 분들은 한 40일 정도? 그 좀 설명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삼중수소수가 그냥 40일만 되면 7일 내지 8일, 18일 정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의 3%가 우리 몸속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과 결합하는 OBT가 된다.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는 3%가 아니라 6%고 최대 기간도 40일 동안에 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최대는 55일 정도까지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강한 1000배 정도의 강한 에너지가 최대라면은 550톤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려는데 앞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5,700EB를 때릴 수 있는 형태의 삼중수소의 잔류량이 적어도 전체의 3 내지 6%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요것이 OBT라고 부르는데 요것들이 계속 때려버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550일, 350일 아니면 40일. 요게 이제 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에도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흘려 보냈는데 주변 지역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음식을 먹은 가족이라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요오드라든지 이런 그 원자력 주변 지역의 스트론튬이나 이런 소성이 국내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니까 자연암 발생률이다. 또는 담배를 피워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리발을 열고 회피를 해버립니다. 영원히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걸렸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 부분은 참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고리월성도 있고 영광도 있고 뭐 서해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오염수를 어떻게 안 내보낼 수 있게? 그럼 우리는 필터링을 합니까, 교수님? 오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핵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어쨌든 나갈 거 아닙니까? 냉각수 형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아까 64핵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본 정부가 한국 너희들을 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 분명히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핵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상 가동을 하면은 완전히 제거가 안 됩니다. 7종이 정상 가동하는 원자력 발전소라도 그 보통 건물을 온배수라고 그럽니다만은 온배수가 아까 100만 킬로와트 같으면 1초당 70톤을 쓸 정도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 안에 뭐 양은 적지만은 방사성 핵종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도 내고 있지, 중국도 내지 않냐. 들어가 있는 핵종의 수가 다릅니다. 양도 다르고. 이런 사실을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계단방지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방금 인체의 64핵종 중에서 세슘, 스트론듐 이야기는 교수님 말씀은 이미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상 삼중수소보다 더 위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양이 좋다. 그 기준이 낮다 하더라도 힘이 차가 많이 납니다. 세슘 295는 방사성 에너지 힘이 삼중수소의 295배입니다. 같은 거라도. 그 정도 힘이 강한 것이지 양이 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전문적인 단어, 용어가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64개 핵종이 이번 후쿠시마의 방류로 인해서 알프스라고 하는 소위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64개의 또 다른 위의 요소들의 핵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반감기가 됐건 뭐가 됐건 또는 기준이란 말을 자주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있다 없다. 그거는 ICRP가 만든 기준을 주로 예언하고. 근데 ICRP라고 하는 이 NGO 단체가 소위 말해서 그 원자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기준다운 기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